저는 현재 배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특히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의 배달 환경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고 고비용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친환경 배달 시스템 혁신 모델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현재 배달 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맞아요. 전기차 기반의 새로운 배달의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게 소상공인, 배달원, 소비자, 또 국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포괄적인 접근이죠.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핵심 주장과 가능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기존 배달 플랫폼들의 문제점부터 좀 짚고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소상공인들 그 수수료 부담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네, 상품가의 30%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럼요. 배달원들은 또 어떻고요? 수입도 불안정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사고 위험도 높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배달비는 계속 오르고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거기다 환경 문제, 플랫폼 독과점 문제까지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수수료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 높은 변동 수수료 대신에 낮은 고정 배달료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고정 배달료요? 네. 보고서에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23,000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배달료는 딱 2,400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훨씬 쉬워지고 또 실제 이익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이게 플랫폼하고 소상공인 관계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말고도 다른 장점들도 있던데요. 광고 경쟁 같은 거 좀 덜해도 되고 주문 처리도 자동화되고 운영이 좀 편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인들이 같이 연합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아예 B2B 공급망으로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시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배달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배달원들한테는 아무래도 안전이랑 안정성, 이 두 가지가 클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면 역시 전기차 때문이겠죠? 네, 오토바이 대신에 이제 전기차를 쓰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줄어들 거고요. 또 유류비 같은 유지 비용이나 운전 피로도도 감소할 수 있겠죠. 이건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장 일하는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노동 환경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입 안정성인데요. 아, 맞아요. 일정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기본 배달료를 보장한다거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문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배달 직종 자체를 좀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전문화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 물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약간 동네 안전지킴이 같은 역할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배달 직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잠재력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소비자한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역시 가격이겠죠? 그렇죠. 일단 정해진 그리고 저렴한 고정 배달료. 이게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가격이 투명해지니까 신뢰도도 올라갈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니까 뭔가 친환경 소비에 동참한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 환경 문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MZ세대라고 하죠. 이분들한테는 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거기에 AI가 추천도 해주고 배달 시간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기술까지 붙으면 더 편리해지겠네요. 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죠. 커뮤니티 기반 소비 같은 걸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책적인 관점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환경 문제 개선,
탄소 배출이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네, 배달 오토바이 매연이나 사고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는 기존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어떤 견제 혹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 방향과도 잘 맞는다는 분석이네요. 뭐 녹색 성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거요. 네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그린 시티 같은 프로젝트의 물류 인프라랑 연계하는 식으로요. 종합해 보면 이 모델은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즉 ESG 관점에서 다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일종의 착한 플랫폼 혹은 지역 혁신 물류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제에도 기여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뭐 이런 큰 그림이군요. 네, 그게 핵심 비전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 같은데요. 만약 당신의 동네에 이런 시스템이 정말 도입된다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험이나 뭐 주변 가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분석 자체는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 기존의 그 거대한 배달 시장 구조를 실제로 바꾸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어떤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과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